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소방관보부생 대비 키마카 건축공학 개론 OT 강좌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동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이 강의를. 그죠? 혹시 간보부생 공부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간보부생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였을까요? 어려운 점이 뭐였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 공부할 책이 없어요. 또는 공부할 책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분량이 많고요. 두꺼워요. 자, 우리가 이 키마카 강좌가 공무원 강좌로 유명하잖아요. 건축 전문 강좌로. 그런데 이 키마카 강좌에 가끔 우리가 그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공학 개론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건축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공학 개론이 소방관보부생에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건축공학 개론이라고 하는 응시생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실 건축공학 개론이라는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공학 개론을 위한 그 소방관보 후보생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지금까지 힘든 시간, 그 다음에 교재가 없다는 이런 문제, 이걸 좀 고민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교재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건축기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죠? 건축기사 자격증 딱 손 들어보세요. 이 건축기사 자격증은 정형화된 문제 유형만 나와요. 이미 정답을 알고 시험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 어떨까요? 공무원 시험은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7급, 9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방관보부생을 우리가 출제 유형들을 보면 7급이나 9급 수준에 어디가 적합할 것 같아요? 사실은 7급 유형에 가까운 문제 유형이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시험 문제 범위는 어떨까요? 그럼 건축공학계로는, 자, 보세요. 계획, 설비, 법규, 구조, 시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과목이 5과목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경자 교재를 보면요. 계획은 계획, 설비, 법규 과목이 한 과목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구조는 구조와 초용국도 초유구조, 구조역학 한꺼번에 나오고요. 시공은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교재를 다 합해보면 공부할 내용은 되게 많은데 또 거기다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런 빈도를 보면 사실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무슨 생각해? 이 공부한 분량 안에 건축공학 개론 교재의 내용이 다 들어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공무원 시험 그 7급 수준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가 나와요. 소방관보부생 시험을 위한 이런 그 시험 문제 유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흐름별 문제가 유형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유형이 있어 기출문제 유형을 다 과목별로 제가 세분하고 시험 문제 분석을 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건축 계획은 얼마 정도 나올까? 그럼 25문제 중에 1.1문제예요. 자, 설비는 4.7문제고요. 법규는 4.8문제고요. 구조는 5.2문제고요. 시공은 9.2문제. 그래서 몇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총합 2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보통 건축기사 시험 공부하면 어떨까요? 20문제 매 과목별로 똑같이 나오죠. 균등하게 나와서 100문제가 나와. 근데 우리 소방관보부생 시험을 위한 건축공학 개론은 25문제 중에 건축계획이 딱 1.1문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계획을 그 넓은 범위를 다 공부해야 될까? 아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이 시공 문제 유형을 봤더니 좀 딴 거보다 굉장히 많은 분포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할 때 구조와 시공이 겹쳐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벽돌 쌓기 조적 구조라든가 뭐 용접에 관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조와 시공이 겹치는 건 시공 쪽에 제가 문제 유형을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왜냐면 구조 시공이 겹치는데 구조에서 강의를 하고 시공에서 또 강의할 필요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 서로 저자가 다르고 하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겠지만 우리 통합 한 권의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구조와 시공이 겹친다 그럼 시공 쪽에 제가 많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그 과목별로 균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 들어요? 아니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이론 테마식 이론을 정리했고요. 테마식 이론을 정리한 결과 계획은 3강 3강 분량, 설비는 7강 분류가 될 거고요. 법규는 8강, 구조는 16강,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시공은
22강, 응? 이렇게 해서 전체 57강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아, 지금 유형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만약 이게 기사시험 과목이다 그러면 균등해야 되죠. 공무원 시험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균등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시험은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을 위한 거잖아요. 그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맞춰서 교육 강좌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그럼 이렇게 교육 강좌 구성하면 이 교재도 어떨까요? 교재도 그에 따라 맞춰줘야겠죠. 매치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 기본서 교재를 보면 이렇게 테마식 이론과 테마식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 테마식 이론과 테마식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교재의 내용을 보면 학습의 주제가 있습니다. 학습의 주제에 테마 번호 있고 무슨 주제가 있고요. 이 무슨 주제가 출제가 몇 년도에 됐는지 표기하고도 있어요. 표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뭐 22, 23, 24, 25년도까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출 표기를 어떻게 한다? 법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 이게 3년 동안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때는 뭐 최근에 24, 25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각 본문이죠.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연도를 제가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표기. 그 시험 문제 나왔던 표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 들어? 아, 요게 기출이 언제 돼 있고 얘가 뭐 22년도로 치자. 그럼 22년도엔 요게 나왔구나라고 여러분 금방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두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많아야 4페이지 정도예요. 이론을 정리해. 이론 정리해 줬죠. 정리해 주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와? 테마 문제가 바로 터져서 바로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나오고 그 밑에 해설은 제가 교재 싫진 않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답지 정도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 교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라면 문제는 한 문제, 한 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이론이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나간다 그러면 문제는 한 뭐 2문제에서 3페이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론 공부, 문제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공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쭉 몇십 페이지 하고 나서 문제 풀면 어렵죠. 근데 뭐 한 페이지 또는 2페이지,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공부한 걸 바로바로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다 뭐다? 이런 문제는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기출 있죠. 기출 문제를 유사 또는 우리가 유형, 그렇죠?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 수준으로 만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뭘 푸는 거예요? 천천히. 자, 테마식 이론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축공학 개론이라는 게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있어요. 기출문제.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는 그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에 한 번씩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건축 기준이 자주 바뀐다고 아십니까?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건축 기준도 자주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령, 그 다음에 구조 설계 기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설비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개정을 반영해서 문제 유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과목 순서 있잖아요. 계획, 설비, 법규, 구조, 시공 이런 순서가 있잖아. 이 순서, 흐름에 따라 또 이렇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흐름에 따라 이 공부하기에 계획 과목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비 과목, 법규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기출 문제를 흐름별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원본 문제와 다르다라는 거 원본이 어떻게 했을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요.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원본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된 것들은 개정된 거를 수정해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의고사 실전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단계 기본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겠죠. 그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또 모의고사 풀다가 잘 모르는 거 어떻게 하면 돼? 피드백해서 기본서 가서 좀 보시고요. 잘 모르시면 기출문제 풀다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다시 기본서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우리가 이 모의고사 때에 따른 기본서에서 바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때에 따른 나중에 기출문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기출문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전체 흐름이 있는데 그 순서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유형들을 보시면 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을까? 소방간부생 시험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하느냐고, 진짜 엄청 시간을 많이 걸렸고, 그 교재 이론 하나하나 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소방간부생 시험 보시는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적합할 거예요. 가장 최적합한 건축공학 개론을 요번에 발간하게 됐고, 여러분이 수업 들어오시면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수업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이런 이론이나 또는 우리 Q&A 많이 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강좌에 뵙도록 합니다.